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제 뒷면에 저희 아파트에 내다봤더니 그 아파트 앞에 홍매가 아주 활짝 피었어요 벌써. 그래서 제가 한 컷을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특히 과거에 인제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 때도 그랬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오히려 중국과의 통상 전쟁이나 이런 거 혹은 또 안보 면에서 격화되는 가운데 특히 기술 전쟁이 지금 엄청나게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정근의 속속경제 전원 깊어가는 미중 기술 전쟁.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 제 방송을 계속 구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두시면 자동으로 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2월 24 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100일 동안에 의료용품과 지금 이제 코로나가 중대 시기니까 의료용품과 그다음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히토류를 점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차 대상으로 에너지 국방 물품 등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히토류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이거는 가장 큰 것은 목적이 최대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고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 히토류 시장의 8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반도체라든지 국가 안보 방산품의 중요한 원소 원 원료인 히토류가 미국 시장의 80%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강경하게 이런 문제에 관해서 강경한 대중 정책을 내놓았는데 히토류 생산을 하고 있는 텍사스에 있는 호주 기업에 3,040만 달러를 지원해서 바이든의 히토류의 대중 의존도 축소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인제 조금 전에 행정명령까지 내려서 대중 의존도를 축소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앞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히토류 정제 기술을 금수 가능성도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처음에는 어 "히토류를 앞으로 증산하겠다." 하는 것을 화해의 손길을 내비치려고 했지만은 여전히 미국의 대중 강경책에 이 계속되자 무기화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히토류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지금 현재 파운드리 업체중 가장 큰 회사 TSMC와 UMC를 갖고 있는데요. 대만과 일본은 지금 이제 TSMC의 대만 회사의 연구소를 일본에다가 세운다고 합니다. 일본이 지금 80 년대 반도체 최강국이었는데 지금 한국에 밀려서 지금 약간 밀려나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일본도 다시 재건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만과 일본과 미국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려 한다 하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 한국이 소외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인제 파운드리 업체의 거의 60% 70%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이 인제 반도체 위탁 생산인데요. 그 위탁 생산의 60~70%를 점유하고 있는 큰 회사인데 이것을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서 지금 현재 지금 공사 중인데요. 5 나노 칩은 양산하고 있고 3 나노 칩은 2022 년에 양산할 계획으로 공장을 확충하고 있는데 이 애리조나주가 중요한 것이 애리조나주에 인텔이란 세계 최강의 반도체 회사가 있거든요. 인텔 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의 운용 프로세서죠. 그 운영 시스템이 생산하고 또 반도체
설계도 하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세계 시장의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인텔이 있는 애리조나주에 미국의 TSMC를 유치해서 바로 TSMC가 인제 그 위탁 생산 업체니까 같이 이렇게 인텔과 협력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점유한다. 이런 그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TSMC와 일본에 있는 TSMC 연구소, 그다음에 미국 애리조나주 인텔이 있는 애리조나주의 TSMC 공장을 확충해서 미국과 대만과 일본을 연결하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데 한국이 약간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왜 그런가.' 하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들은 미국 내 여론이 한국 이 반도체가 워낙 중요한 그 산업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친중 정책으로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 시안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텍사스에 삼성 반도체가 있고요. 지금 한국 반도체 국가별 수출 비중을 보더라도 중국이 39.6%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 가지고 중국으로 주로 39.6%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한국은 반도체 산업의 가장 중요한 시장을 확보하는 셈이지만은 미국은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고 있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한국이 극복해야 될, 정말 중국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큰 시장인데 이렇게 그 기술 전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안보까지 연계시키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의 고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인제 인공지능 면에서도 미국은 반중 인공지능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8일 날 3월 8일 날 이제 공개된 미국 국립인공지능보안위원회라고 해서 국립인공지능보안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인제 NSCAI인데 NSCAI 이 보안위원회가 이 2018년에 설립된 자문기구인데요. 이 보안위원회에서 미국 의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내용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 기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쿼드 회원국,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죠. 쿼드 회원국과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그 쿼드 플러스 3죠. 쿼드 플러스 3와 인공지능 관련 방위 및 정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연합전선 동맹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히토류도 자립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쪽에서도 앞으로 쿼드 국가 4개 국가, 그다음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3를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 3 AI 연합전선을 구축할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가장 4차 산업의 핵심 제품들이에요. 그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어제 그 지금 양해에서 리커창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 년을 칼 가듯이 과학 기술을 육성하겠다." 사실은 지금 그동안에 미중 간에 중국의 많은 그 IT 산업이 육성되어 오는 과정에서 미국의 기술들을 많이 해 갔다. 기술을 도용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면서 미중 간의 기술 전쟁이 불이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10 년간 칼 가듯이 과학 기술을 육성하겠다 하면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미국은 쿼드 플러스 3와 또 나토까지 연결하는 그런 쿼드 플러스 3에다가 나토까지 연결하는 연대로 중국을 견제하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군사 패권까지 좌우한다고 판단하고 있답니다. 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경제력뿐이 앞으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군사 패권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이걸 이대로 놔두면은 미국의 동아시아 방어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쿼드 플러스 3와 나토로 연대하는 이 시스템에 이걸 미국이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경제 분야하고
군사 패권을까지 안보면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듯한 인상을 미국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될 만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반도체 인공지능들이 앞으로 4차 산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공지능 히토류 이런 것들이 안보에도 중요하다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중국은 거기에 대응해서 인공지능 발전 3대 전략이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1단계 2020년까지 선진국에 맞설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을 개발한다는 거. 그다음에 2025년까지 세계 선도를 이룰 애플리케이션을 응용 기술을 개발한다. AI 핵심 산업의 4천억 위안, 연관 산업의 5조 위안을 규모를 조성해서 지원하겠다. 3단계 2030년까지 AI 이론 기술 응용을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핵심 산업에 1조 위안, 연관 산업에 10조 위안을 투자하겠다라고 3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제 미국은 쿼드 플러스 3 나토를 연결하는 인공지능 연대를 구축하겠다. 국방을 위한 인공지능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이런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국의 이런 전략, 3대 전략에 대응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미국의 이런 인공지능 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빠지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왜냐하면 이게 경제뿐이 아니고 안보까지 지금 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아 아마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계속 교착 상태를 보여왔던 한미 방위비 협상이 신속히 매듭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매듭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중국 견제하는 동맹 복원에 초점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여기에 대항해서 지금 일본은 지금 반도체도 지금 굉장히 취약해졌고 배터리도 취약해졌는데 일본도 배터리가 지금 중국에 뺏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일본 배터리 30개 기업들이 뭉쳐서 전자 서플라이 체인 협의회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배터리가 전지죠. 전지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협의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8일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사단법인 형태로 출범을 하는데 이런 그렇게 해서 배터리 산업을 다시 복원하자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 4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 중요한 기술이 전기차죠. 근데 현재 세계 배터리 시장은 중국의 CATL이 24%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23.5%, 파나소닉이 18.5% 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5.8%군요. SK 이노베이션이 5.4%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중국 시장을 빼면은 사실상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이게 파나소닉이 18.5%인데 중국은 배터리의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고 되찾자 해서 지금 이런 그 협의회가 지금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지금 말이죠. 미중 간의 기술 전쟁이 격화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이나 중국도 여기에 지금 어 뒤져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대중 압력으로 인해서 중국의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던 중국의 드론 회사 DJI가 추락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DJI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DJI의 드론 기술이 미국 내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활용이 되고 있고 또 미국 DJI가 그것 때문에 미국 부품과 기술을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DJI 기술 연구소가 미국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에 있거든요.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에서 한 200여 명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3분의 1이 이 미국 이 제재 때문에 거래가 중국 드론 DJI의 거래가 끊겼다고 합니다.
거래가 끊기면서 북미 지사의 핵심 인력 200여 명 중에서 3분의 1이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경쟁사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재가 얼마나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세계 7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 드론업체 DJI가 이렇게 미국 제재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지금 중국 내 글로벌 통신 점유율도 지금 3번째로 1위에서 3번째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이렇게 이런 순서로 지금 에릭슨과 노키아는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화웨이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도 1위에서 3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미국 내 많은 기술을 해킹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웨이의 창립자이면서 회장의 딸이면서 화웨이 부회장을 캐나다 방문했을 때 아마 작년일 거예요. 캐나다에서 바로 체포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해킹하고 있다. 그 사실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야말로 쌀알 만한 그 미세한 장비를 화웨이 통신 장비 안에 넣어서 그걸로 해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죠. 그걸 갖다 우리 흔히들 스파이 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거의 쌀알 만한 스파이 칩을 내장을 한 통신 장비를 팔아서 각국의 기술들을 해킹했다. 그런 혐의를 잡고 화웨이 부회장, 화웨이 창립자의 딸을 캐나다에 방문한 것을 바로 했을 때 바로 구속을 했고 아마 이걸 지금 미국 법정으로 넘기는 그런 문제가 기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미국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미국의 기술을 해킹해서 중국이 이렇게 IT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수많은 공자 학원들 일제히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대학에 와 있는 중국 교수나 학생들까지도 지금 상당히 좀 그렇게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면서 심지어 미국 유수 대학 중에 제가 기억나기로는 유수 대학 중에 일부 대학은 중국 유학생을 받지 않는 사태까지 번졌습니다. 이만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전쟁이 아주 그냥 격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지금 현재 이번에 양회에서 이번 3월 4일 날 개최된 양회에서 앞으로 기술을 자립하겠다. 이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뭐 이런 그야말로 공격을 받지 않는 해킹했다. 뭐 이런 걸 받지 않는 앞으로 기술 자립하겠다라고 어제 양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리컨슨 총리가 발표한 기술 자립 계획을 보면은 금년부터 2025년까지가 14차 5개년 계획인데 8대 산업을 육성하겠다. 제일 먼저 나온 게 히트오일입니다. 첨단 신소재, 그 다음에 고속철 등 중대 기술 장비, 스마트 제조 로봇 기술, 항공 엔진 가스터빈, 그 다음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인데요. 중국은 지금 현재 중국 고유의 GPS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계속 쏘아 올려가지고 중국 고유의 GPS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에너지 차량과 스마트카, 그 다음에 첨단 의료 장비, 농업기계 장비 등 8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대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하겠다 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그중에 첫 번째가 인공지능입니다. 중국이 아까 미국이 인공지능 연대를 결성하자고 했죠. 그 양자정보,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양자정보, 집적회로, 뇌과학, 유전자 및 바이오, 임상화학의 헬스케어, 우주 심해 극지탄다. 이렇게 해서 7대 첨단 과학 기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육성하겠다. 그렇게 어제 발표했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미국과 중국 간에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승패를 두고 또 미중 간의 세계 경제 패권을 두고
지금 일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을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기 때문에 또 북한 문제를 생각하면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중국에 너무 진중으로 기우니까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을 소외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텐데 리 크창 총리가 어제 그 10년간 단 하나의 칼을 가는 심정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 8대 정보기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것만이 중국 경제가 앞으로 중국 경제의 돌파구단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미국과의 기술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길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 다 한국의 주력 산업들과 겹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8대 산업에 히토리를 포함한 신소재,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LNG 운반선, 스마트카, 신약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한국이 세계 시장을 해서 선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서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는 7대 영역도 인공지능, 유전자, 바이오, 헬스케어 등 우리의 먹거리와 같이 겹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중 기술 전쟁이 격화될 경우 우리의 생존이 굉장히 위협받을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비상한 각오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연구개발을 지금 매진해도 모자랄 마당에 중국처럼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보면 중국에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중국이 보면은 앞으로 인공지능 핵심 산업을 위해서 4천억 위안, 연관 산업을 위해서 5조 위안의 규모를 2025년까지 지원한다. 그다음에 2030년까지 핵심 산업에 1조 위안, 연관 산업에 10조 위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냥 재정을 나눠 먹는데 그냥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나눠 먹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기업이 내는 이익 공유제란 이름으로 빼앗아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연구개발 세액 공제 같은 건 줄이고요. 이익 공유를 공유한 이름으로 심지어 요즘 뭐 사회 연대 세제 뭐 이런 것도 지금 도입한다고 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길목이었어요. 미중 기술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반중 연합 정선에 당연히 우리가 거의 포함돼야 됩니다. 미국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고 과학기술과 신산은 우리 경제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생사가 걸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시장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은 또 북한의 영향력이 큰 중국을 외면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 가야 할 길을 분명히 해야만이 우리가 어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히토류 그다음에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 그 모든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과 연대를 하는 것이 지금 선택을 올바르게 지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중 간에 격화되고 있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더욱더 격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3월 4일부터 5일부터 3월 4일부터 열리고 있는 중국 양해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2025년까지 5개년 계획, 2035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제시하면서 5개년 계획 동안에 기술을 더 개발하고 10개년 계획을 지어서 기초 연구를 더 강화하겠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강화했다는 중국의 계기를 보이고 있는 이런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핵심 기술과 겹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라든지 이런 거가 다 겹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